보름달이 뜨는 날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다. 갯바위의 조그만 웅덩이에 사는 뿔물맞이 개는 바로 오늘 밤을 기다려왔다. 머리 부분에 뿔이 나 있는 녀석은 뱃속에 알을 품고 있다. 뿔물맞이 개는 알을 뱃속에서 부화시킨 다음 몸 밖으로 내놓는다.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새끼는 유생 상태다. 어미의 산란은 밤새도록 계속된다. 한 달 중 물이 가장 많이 차오를 때 본능적으로 새끼를 내보내는 어미. 새끼를 파도에 실어 좀 더 먼 바다까지 퍼뜨리려는 어미의 배려다.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새끼들이 유생에서 탈피해 이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제 오로지 새끼의 몫이다. 다시 바닷물이 차오르면 웅덩이에 있던 새끼들은 모두 파도에 실려 바다로 떠내려간다. 그러나 거친 바다는 모든 생물들에게 치열한 생존 공간이다.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갯바위에는 작은 바다가 생긴다. 바로 조수웅덩이다. 이것은 썰물 때 바닷물을 필요로 하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존 공간이다. 망북어는 조수엉덩이의 터줏대감이다. 들어가면 위로. 좁은 공간에서는 먹이 다툼이 곧잘 일어난다. 고등 껍질을 집으로 이용하는 집게는 일명 갯바위의 청소부다. 이번에는 고등이 집게의 표적이 됐다. 집게는 순식간에 고등을 먹어치운다. 어쩌라지? 어? 어. 조수 웅덩이처럼 좁은 공간에서 천적의 눈을 피해 살아남기 위한 생물들의 전략은 기발하다.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뿔물맞이 개는 위장술이 독특하다. 해초를 끊어 침을 바른 다음 머리에 붙이는 솜씨는 능수능란하다. 완벽한 위장술 덕분에 웅덩이에서 뿔물맞이 개를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이런 위장술은 새와 같은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갯바위 생물들은 단단한 껍질로 무장하고 있다. 큰 뱀고등은 뱀처럼 또아리를 튼 껍질 속에 산다. 입구에는 거미줄 같은 점액질로 그물을 만든다. 큰 뱀고등은 이 그물에 걸려든 부유물을 먹는다.
큰 뱀고등집을 노리는 물고기가 있다. 갯바위 웅덩이에 사는 앞동갈 배도라치다. 몸 길이가 5cm 내외에 불과한 앞동갈 배도라치에게 뱀고등 껍질은 집으로 안성맞춤이다. 앞동갈 배도라치는 집 욕심이 유별나다. 집은 물론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도 불사한다. 앞동갈 배도라치에게 집은 은신처다. 집 안에 있는 동안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나 앞동갈 배도라치가 집을 고집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닷물이 빠진 지 5시간째. 수온과 염도 변화가 극심한 조수 운동에는 순식간에 물이 줄어들기 일쑤다. 이런 환경에서 물고기인 앞동갈 배도라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물이 고여있는 집에 몸을 숨기고 이렇게 최대한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앞동갈 배도라치에게 집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갯바위에 사는 생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번에는 갯바위의 포식자인 새들이 나타났다. 갯바위는 먹잇감을 찾는 새들의 표적이다. 생명을 품는 바다. 그 속에서 갯바위는 작은 생명들의 텃밭이다. 그렇다면 수중 갯바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갯바위가 있는 곳에는 해조류가 풍부하다. 감태처럼 잎이 넓은 해조류는 갯바위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 감태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갯바위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다. 갯바위가 없으면 해조류가 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년생인 해조류는 나고 자란 곳에서 번식한다. 미역은 범에 포자 번식을 한다. 먼지처럼 보이는 것은 미역 포자에서 나오는 생식세포인 유주자다. 유주자는 물속을 떠다니다 갯바위에 붙어 암수로 각각 성장한다. 그 후 암수가 성숙하면 수정이 이루어져 미역은 이듬해 다시 갯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다. 해조류가 자라는 곳에는 치어들이 떼를 지어 산다. 해조류가 자라고 번식하면서 갯바위는 또 다른 생명을 불러들인다.
해조류는 갯바위 생물들에게도 필요하다. 해조류 아래 갯바위에서 고둥알이 발견됐다. 맵살이 고둥알이다. 씁쓸한 맛 때문에 맵살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바위에 붙여놓은 우윳빛 알덩어리는 꽃봉오리처럼 아름답다. 갯바위는 생물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갯바위에 사는 해조류를 털어내자 그 속에서 수많은 생물이 발견됐다. 해조류는 각종 플랑크톤의 집산지다. 요강류는 주로 물에 떠다니는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동물성 플랑크톤과 미세한 해양생물은 어류의 먹이로 생태계의 다리 역할을 한다. 갯민숭 달팽이도 해조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갯바위 생물의 대부분이 유생 단계를 갯바위 아래 해조류에서 보낸다. 단단한 폐각이 생길 때까지 유생 단계를 안전하게 보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갯바위는 해양 생태계의 출발점이다. 해양 생물로서 그 해조류, 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많은 각각류나 고둥 종류들, 그리고 거기에 또 와서 알을 낳고 또 아니면 거기서 일생을 살고 있는 뭐 어류라든지 아주 좁은 데는 좁은 그 범위 안에서는 생산력이나 다양성으로 보면은 우선 생태적인 그 생물 종 다양성에도 아주 그 높은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 다양성 때문에 그 환경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다양성에서 오는 기반 생산력이나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화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의류 자원에 대한 그 모태로서 그 장소로서 역할이 아주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갯바위가 변하고 있다. 낚시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갯바위 생물들에게 인간은 가장 무서운 천적이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갯바위 조수웅덩이를 순식간에 오염시킨다. 조수웅덩이의 오염은 그 속에 사는 생물들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전국 연안 가운데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마산항. 선박에 의한 항군의 오염은 물론 육지의 오폐수까지 항구로 흘러들면서 마산항은 바다 오염의 현주소다. 바다 오염은 갯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산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보섬. 마산항의 영향을 받는 보섬 갯바위에서는 죽은 생물이 발견됐다. 특히 갯바위에는 오직 홍합과 담치 종류만 집중적으로 붙어있다. 고둥이나 다른 생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거 그렇다면 오염되지 않은 갯바위는 어떤 모습일까?
육지에서 115km 떨어진 홍도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해역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섬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갯바위는 자연 그대로다. 갯바위 생물들은 그들의 질서대로 각자 살아가기 좋은 곳에 빈틈없이 붙어 산다. 파도가 부딪히는 곳에 집단서식하는 검은 큰 따개비는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 않는 중. 갯바위에서는 삿가 쪽에 와 육식성 고등인 대수리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물속 갯바위는 어떤 모습일까? 물속 1m 아래 갯바위에는 해조류가 숲을 이루고 있다. 갯바위가 건강하다는 증거다. 해조류 사이에서 움직이는 생물이 발견됐다. 연체동물인 군소다. 군소는 몸 길이가 20cm 정도. 하루에 먹는 해조류의 양이 엄청나다. (5월) 갯바위에서 암수 한 몸인 군소는 집단으로 짝짓기를 한다. 갯바위 한쪽에서 짝짓기를 하고 있는 군소는 모두 7마리. 군소는 짝짓기와 산란을 반복하며 끈처럼 생긴 알덩어리를 낳는다. 최대한 많은 알을 낳아 종족을 보존하려는 생존 전략이다. 알덩어리는 접착력이 있어서 뭉쳐지는데 어미는 알을 수초나 갯바위에 붙여놓는다. 갯바위 생물들이 이렇게 많은 알을 낳는 것은 그만큼 생존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갯바위에서 살아남기까지는 수많은 시련을 견뎌야 한다.